우리가 만지작거리는 이 음반의 주인공이 스튜디오 음악당을 찾아오셨습니다.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. 이건 약간 오스카에서 봉준호 감독님의 수상 장면을 보는 것 같은. 그죠, 우리 거라는 게. 음악당에선 그 정도 비유가 되죠. 그쵸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, 오셨습니까?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왜 불러 돌아지 음악당을 맞아, 어떻게 진짜 결심을 주셨어? 음악당 하자 그래서 제가 누가 하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. 그랬더니 세 분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조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아 정말요? 그래서 제가 밀었다니까. 방송 보니까 모든 노래를 다 알더만. 아, 저를 아시는구나. 주크박스 같은 신곡입니다. 음악을 엄청 많이 알아요. 정말 정말.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. 언젠가 어느 곳에 산다 한 번은 올 것 같던 순간 가슴 속에 항상 혼자 예감하던 그 순간 단 한 번 미소에 터져버린 내 영혼 사랑이야 사랑이야 이야, 이건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아, 이건 내 생애 최악의 방송을 하네. 아 이렇게 또 어휴. 너스레를. 요 근래 제일 잘하신다니까 지금. 근데 이제 생각이 난 게요. 사랑이야. 제가 친구들이랑 우주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우주. 네. 사랑이야가 그 순간을 얘기한 것 같지 않냐고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요. 사랑이야라는 그 원래의 그 뜻은 네. 신과 인간과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. 저 정답이네요, 선생님. 아, 그러니까 웃겼습니다, 선생님.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. 사랑이야가 어떤 이 신과의 어떤 그런 어떻게 미소 그래, 한 번에 이제 어떤 마음이 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였었어요. 맞습니다. 혼자 그려보던 그 모습 단 한 번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원래 가사를 쓸 때 직접 그 내용을 쓰는 곡은 내가 100곡 중에서 한 10곡도 안 돼요. 아, 오히려. 다 그냥 다른 것을 남녀 간의 사랑인 것처럼 해서 쓴 거지. 그렇죠. 대충 그런 비유를 해서. 그러니까 가사는 난 순전히 만들어내는 거예요. 사랑해야는 진짜. 아, 그러면은 왠지 이제 선생님은 무대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진짜 오늘은 잘했다 싶은 무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 오늘 뭐 좀 아쉽다라는 무대도 있을 것인데 왠지 선생님은 이런 것도 음악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래요? 왠지. 아, 그래요. 난 어떤 사실 상황이든. 무대에 섰을 때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. 나오는 대로 한다고 그냥. 저 맞아요. 노래를 그냥 나오는 대로 해요. 그리고 보통 이제 카페에서 네. 카페에서는 아, 그 라이브 카페. 이 라이브 카페에서 매일 공연을 하시는데 그게 뭐 꼭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한다는 것보다는 본인의 감각을 잃지 않으시려고 무대에 올라가시는 거지 그게 꼭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실은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개런티는 안 되지만 예, 그 개런티는 말도 안 되는데 그 순간이 어떤 공연보다도 가장 즐겁다 그러세요. 그리고 그날 나오면서 집중이 잘 되고 소리도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그러면 근데 그런 날은 사실은 카페로서는 손해예요. 왜냐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먹거든. 가만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. 글 떠들던 사람들이 무대가 딱 공연이 시작되잖아요.
다 나갔는 줄 알았어요. 아까 저희가 그래서 진짜 이동을 안 했어요. 사장님이 저쪽에서 째려보고 계셔. 그렇게 째려보고 계셔. 처음에 아예 코스로 그냥. 그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는 이제 클래식 그래서 지휘자가 꿈이셨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대중음악을 하면서 클래식 쪽에는 미련 같은 게 없는 거예요? 내가 없으셨어요? 초등학교 때 서울 국립교향악단인가 교향악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내려와서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거길 딱 갔는데 앞에 나와서 그 지휘하는 그 손하고 음악하고 매칭이 그렇죠. 멋있죠. 너무나 근사한 거예요. 맞아. 어? 그랬는데 그때부터 나는 저 지휘자가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뭐 그거 공부할 내가 저기 기회가 있나? 지휘가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도 모르는지. 그 예공원 가면 뭐 지휘자도 될 수 있고 작곡가도 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거기 와 있는 그 다른 내 친구들 동급생들은 이미 그 노래를 하는 것도 아주 세련됐었고 훈련을 다 받아서 온 거죠. 그때? 훈련 받아갖고 온 거니까 그렇죠. 깜짝 놀랐어요. 야, 난 너무 늦었구나. 그 정도로 이건 뭐 근데 그때 이미 금난세라는 그 지휘자 금난재 선생님. 그 친구가 벌써 지휘를 할 꿈을 갖고 예고에 들어왔던 거예요. 난 그렇게 하는 건 줄 몰랐지. 그 끝나고 나서 바로 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지휘 공부를 하고 지휘 컨테스트에서 입상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 지휘자가 된 거야. 그렇게 지휘를 해야 되는 거야. 그럼 난 아무것도 몰랐지 뭐예요 그게. 그러니까 예고에 가가지고 안 게 하나 딱 있으면 음악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 책에서 공부하듯이 학문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. 그런 거를 처음 예고에 와서 알았어요. 그래서 그걸 안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었지. 네. 그래갖고 난 그래도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혼자서 했던 거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 배워서 했지만 나는 혼자서 한 거니까 그런 말하자면 긍지가 있었으니까 계속 공부를 혼자 하다가 팝 음악이라는 거를 갖다가 처음 접해가지고 팝 음악에 대한 그 가치를 세시봉에서 처음 알았어요. 세시봉. 팝에는 많잖아요 장르가. 한국에서 말하는 소위 뽕짝도 팝이고 네. 서양에서 말하는 그 재즈도 팝이고 그렇죠. 또 뭐 락 무슨 발라드 이런 것들이 다 팝이니까. 근데 이 팝에는 이론이 너무나 가지가 다양한 거예요. 맞아요. 이렇게 좁게 있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이론을 여기다 다 접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동안 했던 공부를 저기다 전부 여기다 쏟아붓기 시작했어요. 팝음악에다가. 그래서 이쪽 필드를 딱 살펴보니까 좀 이 정도면 내가 좀 만만하게 할 수 있겠다.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내가 봤을 때. 그리고 저쪽 걸 못하는 그런 한은 이제 여기다 다 풀기 시작한 거예요. 어쨌든 이 유행가 계통으로 와서 나는 물을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이어서 듣게 될 명곡은 선운사 이 곡인데 사에 가신 적이 선생님 이런 질문이 참 이상하겠지만 요즘도 공연하시거나 이렇게 녹음하실 때 떨리세요? 나는 떨려본 적은 없어요. 아주 신인이실 때부터. 네? 신인이실 때. 신인일 때도. 나는 콩쿨 대회 나가서도 안 떨었어요. 체질이시죠. 근데 떨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떨리더만. 노래를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. 배고프면 안 되죠. 배고프면 화나세요. 그런 분들 배가 이렇게 막 배고프면 배고프잖아. 이러세요. 배고프면 이제 우리 동네 담배 가게! 담배 가게 어디 갔어? 담배 가게 왜 없어졌어? 부끄럽네요. 자, 그럼 녹음실로 이동하셔서 네네. 그러면은 홍탁 선생님의 명곡을 연속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.
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? 바람 불어 서른 날에 말이에요.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?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. 나를 두고 가시려는 니만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.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마음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.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?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곳 말이에요. 나를 두고 가시려는 니마 선운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.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마음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.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?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곳 말이에요.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곳 말이에요.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. 앞에 노래랑 너무 분위기가 다르네. 아. 아.